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테크 진행의 박부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얘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평소에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셨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저희 무료 전화고요. 생방송 중에 열려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행복한 재테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만나보시죠. 네, 저희 오늘은요, 이동주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곧 발표될 공급 대책을 앞두고 국토부의 예산안을 발표를 했는데 예산안이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변화가 생긴 예산안을 보고 시장에서는 조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분양 지원금은 줄여버렸고요. 임대에 대한 투자금을 비중을 늘렸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관심을 갖게 되는 게 버팀목 대출이나 디딤돌 대출 같은 정책자금 대출을 비율도 줄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국토부의 이런 예산안 변화는 결국 국가 정책의 변화도 조금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꼼꼼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거고요. 저희 행복한 재테크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사실 따로 체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국가의 그 변화를 감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흐름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오늘 기다리고 있는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신축 아파트는 좋아들 하시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열기가 식을 줄 모르죠. 네, 그렇네요. 네, 이런 신축 아파트에 대한 이 선호 현상, 이게 과연 왜 이런 것일까라고 그 원인을 조금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요즘 짓는 최근의 아파트들은 또 이제 친환경적인 그런 자재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태양열이라든가 이런 환경 친화적인 단지 특화 설계를 많이 하죠. 또 무엇보다도 커뮤니티 시설이 단지 내에서 웬만하면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커뮤니티 시설도 많이 갖추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거 만족도를 쫓아가는 주거 환경을 굉장히 중시하는 이런 요인들과도 맞물리면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이렇게 가격 변동률에 그대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죠. 보시게 되면 준공 5년 이하 같은 경우는 변동률이 6%대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20년 초과죠. 20년이 초과된 20년이 넘어간 노후 단지들에 대한 가격 변동률은 3%대에 머물고 있다. 물론 또 이게 30년이 넘어가면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하지만 어쨌건 신축과 구축과의 차이를 보게 되면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다만 이런 현상은 조금 발생을 해요. 이렇게 신축 선호 현상 중에서도 최근에 보면 분양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분양가도 많이 올랐고 또 자금적인 부담이 돼 있고 또 대출 그 금액도 축소되고 하다 보니까 면적이 조금 이렇게 쏠림 현상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대형 평수보다는 아무래도 부담이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중소형 평형에 대한 변동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제 전체 가격을 분석을 해 보면은 거래량 상위 거래량을 모두 대부분이 준공 5년 이하의 이런 단지들이 차지하고 있고, 당연히 이런 거래량 자체가 5년 이하가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신고가라고 하죠. 신고가를 갱신하는 것도 이러한 단지들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현상이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 이것도 조금 궁금하실 건데 당분간은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 두 가지 이유로 들을 수가 있겠는데, 앞서 잠깐 언급해드린 가격적인 부담도 있겠죠. 가격적인 부담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공급 부족에 대한,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에 대한 공급 부족 이슈가 계속해서 지속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조금 원활하게 해소될 때까지는 신축 선호 현상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새 아파트는 꾸준히 인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또 정비사업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을 확대했다고요? 네, 이 휴먼타운은 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정비 사업 그러면 대규모 정비 사업을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대규모 정비 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에 진행하는 그 정비 사업이다. 정비 사업이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여기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개별 필지랄까 개별 필지별로 지원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개별 필지별로 지원을 해준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큰 구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대출이자 이런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개별 필지에 신축을 하거나 뭐 리모델링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자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자금을 저리로 대출을 해주거나 차액을 지원해준다 이런 것이고, 기존에는 사업자만 가능했어요. 뭐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개인도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면적 제한이 있었습니다. 면적 제한이 85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했었는데 전체 주택 중에서 내가 거주하는 주택, 그러니까 만약에 다가구 주택을 지었다, 지원을 받아서 그 경우 내가 거주하는 주택은 85제곱미터가 넘어가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완화를 해줬고요. 특히나 여러분 혹시 다중주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교적 작은 필지에 공공의 주방이나 샤워 시설을 갖춘 이런 다중주택을 말을 하는데, 이런 다중주택도 이제 지원을 해줌으로써 주택의 공급량, 특히 1인 가구의 수요에 맞게끔 1인 가구 수요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이런 공급량을 조금 늘려보겠다, 이런 것도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또 이런 자금 지원에 대한 신청 시점도 앞당겼다라는 것인데, 기존에는 건축 허가를 완료한 이후에만 이 신청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건축허가 신청과 동시에 이런 자금 지원도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봐서, 혹시라도 이렇게 내가 물론 이 대상은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됩니다. 비아파트입니다. 비아파트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대규모 재개발 지역은 해당이 안 되지만 나도 뭐 어떤 개발을 좀 하고 싶다, 자체적인 개발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휴먼타운 2.0 조금 용어가 생소했었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개별 필지별로 이렇게 개발을 지원해 준다라는 또 시장의 흐름 점검을 해봤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행복한 재테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11시 19분 20초 막 됐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해서 상담 원하신다면 저희 무료 전화고요. 생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전화입니다. 1544-8520으로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전화 주신 우리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저희가 이번에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그 돈으로 이제 한강변이나 네. 한강공원 도보 가능한 아파트로 좀 이사를 하고 싶은데요. 네. 제가 알아본 거로는 뭐 서빙고 신동아 좀 비싸지만 네. 옥스 하이츠, 옥스 서울수 푸르지오, 네. 또 마포 삼성 그 좀 오래됐지만 단지가 커서 이 정도 지역을 제가 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니면은 또 뭐 한강 라인이 꼭 아니더라도 저평가된 준신축 아파트 한 30억 미만이 어디가 좋을지. 30억 이하로. 네. 네네. 실거주에다가 투자성을 같이 생각하다 보니까 굉장히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네. 어느 지역이 좋을지 교수님의 탁월한 선택과 조언을 좀 잘 부탁드립니다. 선택은 어머님이 하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곳이 보니까 마용성 요 라인으로 보셨고, 네. 한강을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혹시나 한강이 아니더라도 괜찮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알겠습니다. 저 이동주 전문가님 바꿔드릴 거니까 얘기 한번 나눠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아니 근데 이게 분석하기가 진짜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왜냐하면 일단 한강변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첫 전제로 까셨잖아요. 네. 그러고 놓고 봤을 때 일단 4개의 단지를 보셨단 말이에요. 마포 삼성과 여기 신동아, 그리고 옥수와이치가 아마 옥수역 바로 옆에 네. 있는 거죠, 그죠? 네네. 네, 그리고 서울서 푸르지오 이렇게인데, 네. 일단 한강변과 가장 가까운 거를 먼저 기준으로 하자면 마포 삼성 일단 제외가 되겠네요, 그죠? 예, 거기도 뭐 한 도보 한 8분 거리로 네. 마포 나루 한강 가더라고요. 네, 도보 뭐 그 정도 거리는 하지만 일단 현재 선택하신 단지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네. 네, 나머지 단지들은 그냥 도로 하나만 건너면 바로 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일단 이게 문제는 뭐냐면, 자 한강 공원과의 결국은 접근성인데 접근성을 먼저 따지셨고, 다음으로 이제 그럼 결국 우리가 아파트를 선택할 때는 가격대도 따져봐야 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가격대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결국은 내가 거주주택을 팔았고 새로 거주할 주택을 찾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가치적인 상승면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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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니까 준신축을 또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네, 하도 얼죽신 해서 그럼 투자 가치가 있을까 하고요. 네. 이게 뭐냐면 그럼 우리가 항상 이래요.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앞서 말씀해 준신축 중에 혹시라도 뭐 저평가된 거 있거나 뭐 상강과 고온과의 접근성이 좋은 게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최근에 한강변 라인을 두고 모든 아파트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가격 상승을 이뤘죠. 그죠? 네, 제일 많이 올랐어요. 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수요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런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저평가된 걸 찾는다?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네. 뭐냐면 그래서 부동산은 우리가 저평가된 거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네. 어떤 걸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냐면 미래 가치가 더 좋아질 거를 찾는 걸 노력하는 게 훨씬 이득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보신 단지들 잘 보셨어요. 다 잘 보셨거든요. 네. 이 중에서만 고르셔도 충분해요, 사실은. 네. 그런데 만약에 준신축으로 따지자면 서울수 푸르지오가 가깝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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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면 자, 과연 이 서울수 푸르지오가 내가 다른 대상으로 사는 하이츠나 신동아나 마포 삼성보다 가격 상승률이 더 높을 것이냐 낮을 것이냐를 판단해 보면 되겠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마포 삼성보다는 조금 더 높을 확률이 있겠네요. 가격 상승률이. 네. 준신축이면서 한강과의 접근성이 훨씬 더 좋고 네. 또 네. 구가 또 성동구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렇다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마용동. 높고 네. 그래서 일단 안타깝지만 마포 삼성은 살짝 제외. 네. 그죠? 그럼 이제 세 개로 네. 줄여보자고요. 네. 세 개로 줄였을 때 그러면 결국은 이 준신축의 가격 상승률이 더 높을 것이냐 구축인 하이츠가 높을 것이냐 신동아가 높을 것이냐 비교를 했을 때 이건 당연히 답은 딱 그냥 신동아예요. 네. 왜냐하면 신동아는 이미 지금 재건축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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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근데 금액이 얘는- 너무 투자 가치가 너무 근데 많았어요. 자 들어보세요. 이 서울수 푸르지오는 일단은 개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죠? 네. 네. 그냥 준신축으로서 거주성이 편하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그러면 이 하이츠가 어떻게 될 것이냐? 얘가 재건축이 가능할 것이냐? 요걸 비교해 보면 되겠죠. 네. 얘가 재건축이 가능하다라면 푸르지오보다도 가격 상승이 높을 수 있고 얘하고 힘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인데 사실 하이츠가 재건축 가능하다라고 보긴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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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냐면 이 하이츠가 기존의 용적률도 좀 높을 뿐더러 높기도 하지만 네. 현재 용적률이 높으면 재건축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네. 여기 단지 세대수가 한 700여 세대 될 거예요. 750세대 정도 될 거예요. 네. 이 중에 한 25%가 임대예요. 아, 네. 그럼 전체 단지의 25%가 임대라는 거 재건축 가능할까요? 아니, 불가능하죠. 어렵겠죠. 네. 그럼 많이 제외. 또 뭐, 네, 그럼 신동아네요. 그죠? 그럼 이 신동아를 놓고, 이 신동아가 그럼 과연, 이 신동아를 선택하는 게 나을 것이냐? 또 고민이 될 거예요. 아마 신동아 가격대면, 요쪽으로 오면, 잠실의 장미하고 아마 비교가 될 거예요. 대부분들 용산을 비교를 하게 되면, 신동아 비교하기엔 장미랑 비교를 하거든요. 네. 여기서 아마 네. 가격대는 신동아가 조금 더 높지 싶은데요, 제 생각에는. 네. 그렇지 않던가요? 네, 그래서- 그쪽은 네. 네,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다라면 네, 부담스러워요. 장미를 가세요. 장미를 가시면 되고요. 네. 나는 그래도 충분히 감당 가능할 가격대다 그러면 신동아를 가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네. 왜냐하면 신동아의 주변 호재가 너무 좋죠. 신동아 네. 자체만 재건축이 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신분당사 추가 연장이라든가 한남뉴타운의 입주라든가 민족공원의 조성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신동아의 자체적인 재건축과 맞물리면서 주변 지역의 재개발 플러스 공원 조성이라든가 여기 전면지구 한강 전면지구라든가 정비창 부지 개발 지역 전체의 개발 이슈도 같이 안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미래가치 상승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제일 잘 선택하신 게 신동아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조금 도움이 되셨어요? 네. 근데 이제 투자 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부담금이 내가 네, 그리고 또 연령대가 네, 또 뭐 몇 년 살다 이사해야 되고 다시 들어와야 되고 저희들 나이가 있는데 이제 좀 쾌적한 환경이나 좀 생활 환경 좀 행복한 추구도 좀 해야 돼서 투자만 생각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자, 그거는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항상 나의 기준이 뭔가가 중요해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기준은 나는 실거주에 조금 높은 비중을 둘래요.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네. 그럼 지금 현재 실거주 하려면 당연히 적정한 가격대, 너무 또 실거주하면서 많은 금액을 깔고 앉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럼 적정한 네, 가격대에 그냥 그 공원과의 접근성 좋고 가격 중신축으로서 가격의 상승도 꾸준하게 안정적인 패턴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는 네. 그런 단지면 아까 보신 단지 중에 서울숲이 가장 맞아요. 아, 예. 서울숲이 가장 맞고 그러면 만약에 서울숲을 구입을 했어. 그러면 여유자금 좀 남을 거잖아요. 네네. 그런 걸 가지고 별도로 또 네.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내가 한 번에 내가 깔고 앉아서 투자 가치가 높은 거를 갖지 못한 그런 약간 아쉬움이 있죠. 네네. 그런 아쉬움을 조금 상쇄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우리 시청자님처럼 실거주의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실거주 먼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실거주 선택하고 플러스 알파로 내가 여기다 투자라는 개념을 조금 접목시킨다. 요 개념으로 가시자고요. 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네, 명원님 기준을 잘 세우셔서 또 좋은 선택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